여러분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추석인데요. 추석이 지났는데. 그리고 여러분 내일 그 공시법은 10시부터 해요. 알겠죠? 아침 오니까 차가 별로 안 밀려가지고요. 뭐 시간은 10시부터 해가지고, 공시법 선생님 말로는 한 6시 정도에 끝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뭐죠? 그 앞에 지적법이죠? 지적법은 60문제. 그 다음에 등기법이 73문제. 그래서 133문제. 문제로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오신 분들도요, 내일 혹시 2차 하시면 와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여러분 그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1차 하신 분들은 최소한 9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시고,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장 하는 시험하고 똑같이 시간을, 알겠죠? 그래서 2차 하신 분들은 12시 반인가? 그러니까 12시까지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2차 하신 분들은 중간에 1차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1차 시험 치고 중간에 나가서 식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험 볼 때 원래 식사 못 하잖아요. 시험장에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전부 다 보신 분들은 시험장 시간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요. 여기 그 강의실에서 밖에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을 거 있죠. 김밥을 싸운다든지 뭐 초코파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데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 강의하다 이렇게 보면 중간에 나가가지고 1차 끝나면 나가서 밥 먹고 오더라고. 그건 학원이니까 가능한데 사실 시험장에서 여러분 보면은 학교 가가지고 밖에 나와서 밥 먹을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기 학원에 안에서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까지 보시는 분들. 알겠죠? 시간 끝나는 건 4시에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간 끝나면 이제 그 서울에서 여러분한테 문제 달라면 안 주니까 서울에서 저한테 문제를 보내올 거예요. 보내오면 여러분들이 시간 끝나고 2차 시간 끝나기 전에 1차 답안지를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가답안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요, 그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자료는요,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국가고시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번주에 채권법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권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법 총칙이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빨리 끝나면, 민총은 사실 설명하거나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청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 물권법만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고시 이제 9개 국가고시 중에서 정리를 지문을 목차별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보면은 대부분 아는 것들 올해는 좀 특이하게 작년이나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채권법 이런 거 보셨지만 채권법도 보면은 새로운 판례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나왔었죠. 새로운 판례들이요. 물권법도 보면 새로운 판례들이 있죠. 2015년도 판례들이 좀 몇 개씩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요,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먼저 물건 한번 보도록 해요.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요. 물건 보면 1번, 지상권, 지역권, 저세권은 부동산만을 객체로 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저세권은 뭐죠?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문제가요, 용익물권은 부동산만을 객체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 보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죠. 전세권은 뭐다? 전세권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다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이제 올해 보면, 올해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권은요, 먼저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본권이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하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여기서 보면 점유권은 물건이에요. 물건. 이런 물건이라는 것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물건이라고 하죠.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도 다 부동산이잖아요. 우리가 물건 그러면 이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동산 그러면 동산만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소유권도 뭐냐?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18회 시험이요. 뭐라고 나왔다? 아파트 입주권이 있죠.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은 우리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은 왜 그런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상 소유권은 뭐만 돼요? 물건만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되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부동산만 되죠.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도 부동산이고 전세권도 부동산이죠.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고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한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질권은 뭐냐? 동산이에요.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물건에다가 여기는 유치권은요, 유가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질권은요, 동산에다가 뭐가 있다? 그것은 이런 저당권에다가 부기 등기를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 무슨 질권이다? 권리 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이런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물건은요, 원래는 물건을 객체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건만 객체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도 있다? 권리도 객체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 민법은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데 그 물건이라는 것은 오직 물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런 것들도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저당권이요. 이 저당권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뭐가 안 된다?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선의 취득은 뭐만 된다? 동산만 되죠. 동산이요. 그러니까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중에서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건 1번 저당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우리 또 시험에 저당권이 또 뭐가 나오냐? 저당권이요.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취득쇼. 그럼 취득쇼는 좀 이따 하겠지만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 그러니까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쇼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2번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 줄고요. 지적도상 우리는요 실제 경계하고 지적도상의 경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2번에서는요. 우리가 대장 있죠? 대장. 지적도 있죠? 이 대장에는 뭐가 안 됐다? 분할이 안 됐어. 분할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는요? 등기부. 등기부에는 뭐가 됐다? 분할 등기가 되어 있다. 분할 등기. 분할 등기요.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은 유효, 무효. 무효라고 그랬죠. 이 무효인 경우는 뭐가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돼. 알겠죠? 두 가지가 중요해. 즉 뭐냐면 지적도 상에는 분할이 안 돼 있어. 그런데 등기부에만 분할이 돼 있다. 분할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등기부 취득시효는 유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를 불문하고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가 딱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 첫 번째 뭐다? 지금 이거. 또 한 가지 뭐다?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자, 3번은요. 임목 등기를 하지 않는 수목. 우리는요. 수목의 경우는 뭐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임목 등기하고 하나는 명인 방법이죠. 그런데 임목 등기를 하지 않는 수목은 명인 방법 줄고요. 그러면 뭐가 된다? 바로 옆에 독립한 물건이죠. 이때 독립한 물건류는 동산과 부동산 중에서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을 얘기하죠.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5번은요. 성숙한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요. 명인 방법을 갖춰야 경작자 소유 OX, X죠. 그래서 농작물은요. 명인 방법을 갖춰야 그걸 X라고 그래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죠. 당연히 누구 것이다? 경작자 소유이죠. 경작자 소유. 그 다음에 뭐다? 첫 번째 경작자 소유. 두 번째는요. 토지의 부합 X. 토지의 부합대장. 시험이 뭐라 나오냐? 뭐죠?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된다 이런 말이 나와. OX, X란 말이죠. 토지에 부합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인 방법은요. 농작물은 뭐가 안 된다? 저당권의 객체 X. 저당권의 객체가 되잖아요. 왜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려면 방금 얘기했죠? 부동산 플러스 등기가 돼야 돼. 그런데 농작물은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죠. 등기. 그래서 뭐가 되지 않아? 그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6번은요. 토지 등기부의 분필 등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옛날에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이거 지적법이죠. 이것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필의 효과가 나온다. OX, X죠. 방금 얘기했죠. 이거죠.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적도상에는 지적법상에는 뭐가 안 됐다? 분할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중요한 것은 뭐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안 돼. 자, 7번.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이죠. 유골 줄고요. 그것은 누구냐면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 맨 끝에요. 분묘와 함께 줄고 분묘와 함께 제사 주제자. 그럼 제사 주제자 있죠? 보통 보면 뭐죠? 종중 같은 거 보면 누구를 제사 주제자로 얘기하죠? 거기서 보면 종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제1의 상속인이 있고, 그럼 상속인이란 말하고 상속을 받는다는 것하고
우리가 거기서 보면 종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다르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사주의자를 뭐로 보냐면, 우리 보면 이런 보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가 가문이다, 박씨 가문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첫째 장자를 뭐라고 그래요? 장손이죠.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뭘 한다? 제사를 승계할 제사주제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사주의자. 이 사람한테 뭐가 하는 것이냐? 분묘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주 유골. 유골은 뭐냐면 여러분, 유골은 왜 그러냐? 유골은요, 사람이 줬다는 거잖아요. 유골은 뭐냐? 물건이에요. 물건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먼저 제사 주제에 승계된다고 되어 있죠? 이 승계된다는 것은 제사용 재산 분묘와 함께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 유골이라는 것은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유권이 기속하냐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누구한테 간다? 제사 주제자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은요. 농작물을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 동그라미 성숙 항상 농작물은 무조건 남의 토지에다 경작했다고 해서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독립한 물건이죠.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5번하고 같은 말이죠. 5번은 짧게 해놨지만 8번은요 좀 길게 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경작자. 경작자에 있다 이 말은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9번요. 지상권은 일필의 토지 일부. 뭐죠? 이것은 일문일권주의죠. 그래서 일문일권주의 외가 뭐예요? 용익 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알겠죠?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번은요.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 줄거봐.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봐봐. 우리 거기서 써봐. 토지에 대한 저당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건물에는 미치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락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락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부합물이나 뭐가 돼야 돼? 종물이 돼야 되죠. 우리가 오늘 저당권 효력을 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된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기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알겠죠? 이 부합물과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가 독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해년마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죠? 물권은 먼저 점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여기요 본권이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요, 제한물권에는 용익하고 그 다음에 담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은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담보는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이 중에서 유치권하고 질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없어?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저당권이죠. 저당권 여기 지역권 있죠. 이 저당권과 지역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 첫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없어?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하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구별을 해야 돼.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귀책 사유가 있든지 귀책 사유가 없든지 둘 중에 따지지 않죠. 그런데 손해배상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귀책 사유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다. 병존. 그러나 언제나 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물권을 침해한 사람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우리가 이제 물권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요. 물권 청구를 누가 한다? 현재 누가 침해받은 누구?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현재가 중요해. 알겠죠?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청구할 점유자.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고 누구? 간접 점유자를 불문하는데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현재 소유자니까 현재. 그래서 누구는 안 된다? 종전 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 된다 안 된다? 상실한 자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니까 현재. 따라서 물권과 소유권이 물권이죠.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우리가 현재 소유자니까요.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다.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을이죠. 을이 소유자니까 을한테 퇴거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퇴거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지 퇴거하라고 안 된다. 철거하라고 해야지. 알겠죠? 자, 을이 지금 잘못했죠. 무단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잘못했으니까 규칙사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을이 이것을요 정한테 이렇게 처분한다. 정한테요. 그러면 매매를 하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정이 등기가 된 경우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가 된 경우 법률상 소유자, 미등기인 경우는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 그러면 사실상 소유니까 갑은 이 정한테 등기가 된 사람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미등기인 경우도 뭘 할 수 있다?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등기일 때는 정의 미등기일 때는 정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구한테 할 수도 있다?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을에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여기 누구한테?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임대를 줬다. 또는 전세권이나 또는 임대를 줬다. 임차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요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청구한다? 퇴거하라고 청구한다. 퇴거하라고 청구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이나 임차인이면 병한테 철거 청구를 못하니까 누구한테 철거 청구를 한다? 을에게 철거를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의 대지잖아요. 갑의 대지잖아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잖아요.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이 건물은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왜?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소유자죠. 187조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례가 뭐라고 했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지를 점유하려면 어떤 적법한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매매라든가 지상권이나 임대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대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불법 점유죠. 그러니까요 갑은 을에게 건물을 뭐를 하라고? 철거하라고 청구한다. 그런데 여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자는 건물의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지의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다. 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건물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건물을 공유해.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에 A하고 B하고 C하고 공유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은 C 한 사람만 점유하고 있어. C 한 사람만. 세 사람이 공유인데 그러면요 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고 했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유자 전체가 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점유하고 있는 것이. 왜? 공유라는 것은 공동 소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세 사람이 전부가 다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죠. 누가 대지를 점유한 사람이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그러니까 현재 건물의 소유자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판례가 말하겠다.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점유한 것만 점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 뭐 할 수 있다? 여기 임대 줄 수 있죠. 임대 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기 을이 소유자죠? 을이 대지를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사람 무슨 점유라고 한다? 간접 점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을 직접 점유라고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무슨 점유가 있다? 간접 점유도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보세요. 1번요. 11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왜?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죠. 소유권 항구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12번. 간접 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 침해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침해 동그라미, 점유 침해. 침해, 여기 이 침해를 말한다. 절도와, 뭐죠? 절도와 강도를 얘기하죠. 절도와 강도. 옆줄 긋고 뭐는 안 된다? 사기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침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뭐를 얘기해요? 절도와 강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13번. 토지의 저당권자죠. 그러면 저당권자 줄 것이고 점유X죠.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두 가지가 없다. 첫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두 번째, 뭐가 없다? 저당권에 대한 줄과 옆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 됐죠? 자, 14번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몇 년이다? 1년이죠. 1년은 무슨 기간이라 한다? 출소 기간이요. 출소 기간, 제척 기간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번. 점유 보조자죠. 여기 우리가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 자력 구제권 행사 가능. 자력 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뭐가 안 된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안 된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16번도 똑같은 건데요. 11번하고요. 같이 반복됐어. 알겠죠? 똑같이 두 번 나왔죠? 소유권에 물권 청구권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나 11번에, 16번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자, 17번은요.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줄고 상실한 전 소유자 이퀄 현재 소유자 X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우리 아까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죠. 불법 점유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18번은요. 임차인이 임차권에 의해서 임차권, 여러분 임차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소유권이 아니다. 아니죠.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자, 이거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인데 갑이 있고 갑이 임대인이죠. 여기요 의료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면 갑하고 을하고 뭐라 하죠? 임대차 계약책이라 하죠. 임대차.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점유 무슨 관계?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죠. 점유 매개 관계. 이 임차인은 뭐란다?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다. 이 직접 점유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유 매개자. 알겠죠? 이 사람은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죠. 그럼 직접하고 간접은 누가 더 우선한다? 직접이 우선한다. 우리가요 직접이란 말은 현재 점유하고 있을 때 직접이란 말을 써.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뭐라 한다? 간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했죠 여러분요? 점유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 점유가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 점유권이 나오죠. 점유는 사실이고 점유권은 권리잖아요.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자력 구제권이 나오죠. 점유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오죠. 점유보호 청구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걸 누구라고 한다? 누구라고 그래?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하죠. 누구다? 알바생이죠.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간접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보면 점유하고 관계된 것이 뭐다? 여기 자력구제권이 점유하고 관계되죠? 점유하고. 여기 점유권하고 관계된 게 뭐다? 여기 점유권 이거죠? 이것과 같이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점유보조자는 보면 점유를 하죠. 그러니까 뭐는 있는데 자력, 구제권이 있는데 뭐는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는요? 뭐는 한다? 점유권은 있죠? 그래서 점유권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자력, 구제권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기 보면 직접 점유자가 권리가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권원이다 이렇게 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갑의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대해서 뭘 할 수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임대인은 봐봐 간접 점유자는 뭐는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니까?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그것은 점유보호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구는? 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그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시면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줄거요. 점유취득시효.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등기 청구에서 나온 건데, 점유취득시효를 했다고 해가지고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여러분 간단하다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어. 채권적 청구권이 있죠. 이런 것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채권적하고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등기를 청구할 때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했을 때 현재 물권자다. 그럼 뭐다? 물권적 청구권. 현재 물권자가 아니다. 그럼 뭐? 채권적 청구권이죠. 간단하죠. 그럼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점유취득시효를 했다.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점유취득시효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돼?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환매권, 환매는 채권법이에요? 물권법이에요? 채권법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요? 621조.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건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가지.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점유취득시효가 1순위고 매수인이 2순위예요. 알겠죠? 이것을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이런 물권적이라는 건 뭐죠?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 이런 우리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급해서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고, 그다음 매수인 을이 뭐다? 등기만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기는 뭐야? 유효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니까 매도인인 소유자가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가 말소하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여기 보면요. 여기 1번 갑이죠. 갑이고 2번 여기 을이죠.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어요. 위조.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해서 을이 등기를 가져왔죠. 그러면 현재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왜 갑이 소유자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효력 발생. 그럼 현재 갑이 소유자죠? 비록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어도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갑은 을의 위조 등기된 거에서 뭘 할 수 있어?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 말소. 두 번째 뭘 할 수 있어? 진정명의.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나 등기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누가 한다? 갑이 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진정명의 항상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갑이 진정명의라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19번은 점유취득시효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렇게. 20번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았죠?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거 뭐가 나오냐면 여기 뒤에 보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란 게 나와. 알겠죠? 그때 설명하면 돼. 그래서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일단 갑하고 여러분요 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갑이요 을한테 물건을 인도를 했어. 인도를 했는데 아직 이 을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여도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213조에 보면 뭐라고 되냐? 소유권을 침해받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을은 갑하고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받았고 또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병. 을이 또 병하고 계약을 해서 병한테 목적물을 또 인도를 했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은 항상 여기서 나오니까. 알겠죠? 그런데 지금 시험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갑이 을한테 미등기인데 물건을 인도를 했다. 그때 갑은 을에게 아직 을이 미등기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번 봐보세요.
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해서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모든 것은 이건 이제 문제를요 넣을까 말까 하다가요 이제 새로 나온 문제 유형이에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또 이런 형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문제를 그냥 넣은 거예요.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A가 D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이 X가 토지가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봐봐. B가 A의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토지 X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했죠. B가 그래서 A 소유 토지 X에 대해서 X가 지금 토지죠. 자신 앞으로 등기를 했죠.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넘겼죠. 봐봐. 그럼 1번 같은 건 되게 간단하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A는 D한테 청구할 수 여기 봐봐. 이건 봐. 1번 A죠. 근데 2번요. B한테 갔죠. B가 지금 등기소를 위조했잖아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3번 D가 선의 플러스 무과시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말이냐? 이 등기가 위조된 것을 모르고 D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 누가 현재 소유자다? A가 현재 소유자다. 이게 중요하죠. 왜? B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D는 아무리 선의 무과시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보호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돼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끝에 보면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X 토지를 매각하여 등기를 격려 그 다음에 등기를 격려 이퀄 무효죠. 거기다가 공신력 X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A. 그러니까 A는 D한테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B가 A를 기망했죠. 사기죠. 기망하여 A 소유 토지를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한 후 C에게 매각하고 C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다시 매각했죠. 이런 경우는 봐봐. 이걸 여러분 뭘 얘기하죠? 이것은요. 사기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그냥 여러분요. 지금 기억하고 니은은 말만 길지 우리가 단일 문제로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냐. A하고 이렇게 B가 있는데요. B가 A를 사기를 쳤다잖아요. 사기를 쳐가지고 B가 이것을 누구한테 C한테 팔고 C는 다시 누구한테 팔았다? D한테 팔았다잖아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봐봐. 여기까지만 봐. 여기까지만. 여기는 보지 말고. 여기까지 딱 보면 A가 취소권자죠. 그러면 A는요. B하고 B는 또 C한테 팔았는데 여기서 A가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이게 중요해. B한테 한다? D한테 한다? C한테 한다? 오직 B한테만 취소해. C한테는 절대 취소 못해. 이게 시험에 우리가 나온 거죠. 기출문제. 오직 B한테만 취소해. 이걸 직접 상대방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사기로 인한 경우 이 C는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09조, 110조에서.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여기가 C가 선이죠? 선이면 D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죠. 만약에 C가 악이다. 그럼 D는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죠. 이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죠. 됐죠,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를 보면, C가 누구라고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C가 선이다, 악이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러면 C는 선이다, 악이다. 이게 중요해. C는 선이다. 알겠죠? C를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하죠. 제3자. 그럼 제3자의 3대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제3자의 3대 원칙. 첫 번째. 제3자의 뭐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과실이 있든, 그 다음에 무과실은 따져 안 따져? 무과실을 불문한다. 세 번째.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3대 원칙이죠. 그러니까 제3자는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C가 선이다 악이다 말이 없잖아요. 그럼 C는 무조건 선의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선이니까 C는 소유자죠. 그러니까 D는 뭐를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설령 C가 악이라고 해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누가? D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선이라고 돼 있죠. 선이. 그러니까 C가 설령 악이어도 D가 선이니까 D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A는 D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것은 강의 시간에 몇 번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A가 B와의 계약을 취소하죠. 취소하면 C의 선의는 추정된다. D도 선의이므로 D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디귿은요 B가 A로부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러면 소유권 유보 매매 줄고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소유권 유보 매매 뭐 때문에 2번 나왔어? 오케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정지 조건부다. 우리가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 할 때 2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죠. 알겠죠? 해제 뭐죠? 소유권 유보부는 정지 조건부 매매이다 이렇게 알겠죠? 매매에 따라서 A 소유 건축자재 X를 인도받은 후 B가 A에게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는 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도급인 D 소유 건물 중축공사의 그 자재를 사용하여 문제는 뭐죠? 토지의 건물의 일부로 뭐가 됐다? 부합. 첫 번째 부합이 됐죠? 그럼 이 자재는 누구 거다? D 이 자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지금 D 건물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 여기 지금 A의 것을 B가 갖다가 자재 대금 안 내고 이걸 갖다가 누가 다 D 건물 건축하는 데 썼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 부합이란 말은 뭐예요? 부합은 독립한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자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벽돌이나 시멘트라든가 철근 이런 것은 D의 소유가 되죠. D 부합이니까 D가 소유자가 돼버려. 전 자재에 대해서는. 두 번째, 그러니까 갑은 D한테 자재를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두 번째는 자재 납품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도 안 돼. 왜? 매매 대금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요, 유치권이 안 되는 거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돼. 첫 번째 뭐다? 권리금. 두 번째 보증금. 세 번째 매매 대금이죠. 이 매매 대금은 중요한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다? 자재 납품 대금. 또 하나가 뭐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알겠죠?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죠. 유치권 안 되는 거. 그래서 일단 A는 D한테 유치권 행사가 안 돼. 유치권 행사 안 되죠. 두 번째, 부합이란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요, 리얼은요. A 소유 토지 X에 관해서 B가 A와의 명의 신탁에 따라서 2013년 5월경 B 명의로 소유권 이전키를 했다. 그럼 B가 누구죠? 수탁자죠. 그럼 봐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명의사기 유효검고 필요 없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여러분 신탁자가 무조건 소유자예요. 알면 명의사기 유효검 무효가 떠나가지고 신탁자가 무조건 소유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뭐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4조 2항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 4조 3항은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이때 제3자는 어떤 제3자다? 선악을 본문이죠. 그래서 D는 뭘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그러니까 수탁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D는 뭘 본문하고? 선악. 근데 무슨 말만 없으면 돼? 무슨 말만? 적극가담. 적극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만 없으면 돼. 그럼 지금 적극가담의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서 B가 D한테 넘겼는데 D는 두 번째 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D 악이죠. 악의 D니까 D는 제3자죠.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되죠. 그래서 D 명의 소유권이가 경유했다. D가 소유자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미음 B가 소유자 A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후 그 다음에 D에게 X주택 X를 무단 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소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그 다음에 A가 무단 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를 적법하게 벌였다? 해제했죠. 여러분 이걸 뭘로 해요? 이건 동의 없는 전대차죠. 알겠죠? 여기 봐봐. 동의 없는 전대차는 이건 A 거죠. A인데 B가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우리가 임대차하고 전세권은 다르죠. 전세권은 뭐다? 물건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양도나 전세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전대차는요, 이건 임대차는 뭐가 된다? 계속적 채권관계.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상호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이것을 D한테 전대차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가 없으면 A는 B와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하고 D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단전대죠. 무단전대니까 A는 B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D에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요 22번 이것은 감정평가사 모의고사 볼 때 이미 한번 본 거죠. 22번 자 보세요. 갑은 울소유 토지 위에 식지한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소나무. 임목 등기 줄 거 봐. 여러분 임목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목으로서 독립한 부동산이 되죠.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골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소유권 이전받기로 했다. 갑은 계약 체결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 을의 동의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줄고 소유자 갑이라는 표기를 했다. 그래서 을은 이 소나무를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뭐랬다? 매도했다. 이게 이제 명인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명인 방법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판례는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 알겠죠? 첫 번째는 봐봐. 명인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 첫 번째, 명인 방법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독립한 부동산이죠. 독립한 부동산이다. 두 번째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않냐 한다. 좀 이따 나오니까 다 쓰지만 뭘 된다?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양도담보는 된다 안 된다? 양도담보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러면 양도담보 봐봐.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가 있고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양도담보가 있다고. 가담법에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는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명인방법은 등기나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가담법에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죠. 그런데 이때 양도담보는 가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양도담보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 그런데 저당권은 안 돼. 그래서 명인방법 했을 때 자 봐. 1번 아까 우리 앞에서 뭐라 했냐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명인 방법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명인 방법 할 때 3대 요소가 있어. 뭐죠? 명인 방법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명인 방법 첫 번째 특정성이 있어야 돼. 지금 보면요. 소나무 50그루에 딱 했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아까 뭐라 했냐? 소유자 아까 갑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표기를 붙여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한다? 계속성이라고 그래. 계속성. 알겠죠? 세 가지가 있어야 돼. 3대 요소. 먼저 독립이 돼야 돼. 나무 중에서 50그루 딱 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외적 표시, 계속성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명인방법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명인방법을 했다. 그럼 판례가 뭐라 했냐면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 아직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명인방법을 했다.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판례가 그러한 경우도 명인방법이 끝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을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해서 뭘 갖는다? 소유권을 갖는다. 해설 봐봐. 줄거진 거 봐. 명인방법을 실시하고 다시 타인에게 임목을 매도한 후에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제3자는 바로 밑에 원상 애복을 차단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무슨 말이다? 등기와 명인방법 중 누가 먼저 요건을 갖춘 자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왜 그러냐? 1번은 지금 뭐냐면 이중 양도를 했잖아요. 갑이 을한테 먼저 명인방법하고 병한테 다시 또 명인방법 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 말이죠.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 왜? 명인방법을 뭐라 한다? 등기와 똑같은 공시란 말이에요. 공시. 먼저 공시의 원칙을 먼저 행한 사람이 먼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누가 먼저 명인방법을 했어? 을. 그래서 을이 병보다 먼저 우선해서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2번은요. 갑은 소나무에 대해서 등기 없이 임목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그럼요. 왜 그러죠? 이게 2번 정답이죠. 임목 등기를 하면은 뭐가 된다? 임목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이 되고 임목 등기가 없으면 뭐에 의해서? 명인 방법에 의해서 독립한 소유권이 되죠.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임목 등기는 없어도 뭐가 있어? 명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한 뭐가 된다? 소유권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뭐죠? 해설 봐봐. 잔대금 지급 전이라 할지라도 잔대금 지급 전이라 할지라도 명인 방법을 실시하면 거기가 중요해요.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죠. 근데 명인 방법을 했죠. 그럼 맨 끝에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뭐를 하게 되면 명인 방법을 실시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됐죠? 자, 3번. 병이 을과의 계약에 의해서 명인 방법을 갖춰죠.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뭐라 했어? 먼저 뭐 한 사람이? 명인 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먼저 갖췄다? 갑. 그래서 갑이 소유자가 된다. 4번.
갑은 명인방법 등에서 소나무에 대해서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봐봐 밑에 뭐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해설을 먼저 볼까요? 명인방법은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다. 소유권 및 소유권의 양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명인방법에 저당권이나 기타 제한물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의 설정은 가능하다. 줄고 양도담보 설정은 명인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뭐는 안 되는데? 저당권은 안 되는데. 알겠죠? 자, 5번요. 갑은 소나무에 대해서 임목 등기 없이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틀렸죠? 이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임목 등기를 하든 명인 방법을 하든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생기니까 해설 봐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소목의 경우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알겠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뭐는 안 된다고 그랬죠? 등기로 공시되는 토지나 건물에 등기로 공시되는 토지나 건물에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죠 이게요? 이렇게 건물은 왜 명인방법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토지는 왜 명인방법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우리가 명인방법 하는 것은 뭐죠? 대부분이 미분리 과실이죠. 아직 배나무에 배가 열려있는 상태로, 또는요 농작물 같은 거죠. 산에 있는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왜 토지하고 건물은 왜 안 되냐고. 그럼 토지하고 건물은 공시방법이 뭐로 딱 돼 있어? 등기로 공시가 딱 돼 있잖아요. 우리가 명인방법은 관습법상이란 말이죠.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은 등기라고 하는 것이 법에 딱 돼 있죠. 부동산 등기법에. 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은 명인방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물권 변동을 봐봐. 23번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 등기 신축 줄거 신축은 뭐죠? 여러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가 없어도 말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24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어. 웃기죠? 여기 봐봐. 이게 지금 건물이죠.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보존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 거의 드물지만 한번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언제냐? 2월 1일에 했는데 완성은 2월 5일날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이 보존 등기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실체관계 부합이다. 기억나요?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1번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2번요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했어요. 위조.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무슨 관계에 부합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중간생략 등기 원래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인 것은 뭐 때문에?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우리가요 통정의 표시에서 뭐가 나와? 원래는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거짓말, 가장 매매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서 유효이다? 증여의 등기로서 유효이다. 이때 쓰는 말이 무슨 말이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 말이죠. 그래 뭐냐면 등기는 뭐다? 등기? 좀 이따 우리가 등기법에 나오는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 나타내는 거죠. 이게 등기라고 그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 나타내는 게 등기라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 사람이 갑이 을이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잔금을 다 줬단 말이죠. 근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 갑이 자기 집 판다고 다른 데 부동산을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아니 을이 자기가 샀는데 돈 다 줬는데 그럼 을은 불안하잖아요. 갑한테 등기해달라니까 갑이 찰피를 미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이것은 형법상의 문제이죠. 그럼 공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따지지 않아.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다? 사법이죠. 사법은 1대1의 평등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은 형법상의 문제, 공법상의 문제이지만 우리 민법상으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5번 보세요. 기존 건물 멸실 후 이렇게 돼 있죠? 기존 건물 그러면 딱 무슨 말이 딱 튀어나와? 무슨 말이 생각이 나?
무효 등기의 유용이죠.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이 되죠.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6건은요.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여러분요, 이것은 뭐 지금요 2015년에서 나오고 2016년 계속 3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먼저 건물이죠. 이런 건물은 뭐가 건물이다? 기둥하고 그다음에 지붕하고 뭐가 있어야 돼? 주벽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누구다? 갑이죠. 갑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기 전에 이것을 을에게 매도해서 을이 매수해가지고 건물을 완성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난 후에요, 이것을요 병에게 매도해서 병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죠. 이러면 을하고 갑하고 중에서 누가 원시취득이다? 을이 원시취득이죠.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로 누가 원시취득이다? 갑이 원시취득, 갑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만 만들어지면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갑이 원시취득한단 말이죠.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병한테 팔아서 병이 나머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완성을 했어. 그래도 일단 기둥, 지붕, 주벽이 갑이 있어 만들어졌죠? 갑이 원시취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즉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원시취득? 을이 원시취득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수급인이죠. 수급인이 자기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공이라 하죠. 가공의 경우는 누가 원시취득이다? 수급인이 원시취득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소유로 하기로?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뭘 했다? 합의를 했다. 합의. 그럼 이건 누가 원시취득이다? 도급인이 원시취득.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요. 우리가 채무자가요 뭘 했다?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어. 누구 것이다? 채무자가 원시취득이다. 그런데 건축 허가 명의는 누구로 했다? 허가 명의는 채권자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 건축 허가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재료와 노력 그러면 가공이라고 그랬죠. 가공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료주의가 되죠. 그래서 수급인이 원시취득,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원시취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특히 여기 도급의 경우는 도급인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럴 때 누구 것이다? 도급인 것이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26번은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공사를 했죠. 그런데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통의 사회도움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췄다. 다른 말로 뭐다?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다 이 말이죠. 주벽이 있다. 그럼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공사를 완성한 자 누구죠? 을이죠. 완성한 자가 원시취득. OX, X죠. 완성한 자 아니야. 뭐죠? 최초 건축주 갑이죠. 갑. 최초 건축주 갑이 원시취득이다. 완성한 자가 아니고. 알겠죠? 여기 지금 어디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지금 해당하죠? 아니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 뭐죠? 출제로 완성한 건물이죠? 수급인이죠. 수급인. 여기 봐봐. 수급인이죠?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썼죠? 누가 원시취득이다? 수급인이 원시취득이죠. 그런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해서 달리 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이라는 게 뭐냐?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 이 말이죠. 합의가 있다 그러면 누가 원시취득이다? 도급인이 원시취득인데 합의가 지금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누가 원시취득이다? 수급인이 원시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8번 봐봐. 건축업자가 또 이렇게 돼 있죠?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한 누가? 건축업자가? 그러면 비용과 노력 그러면 누가 원시취득이다? 건축업자가 원시취득이죠? 나머지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건축 허가 명의로 누구한테 했다? 대지 소유자.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자 명의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누가 원시취득이다? 건축업자에게 맨 끝에 원시적으로 기속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요 26, 27, 28은요 몇 번을 얘기했죠 강의할 때. 이것은 2015년, 2016년, 2014 지금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알겠죠? 단지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뭐만 나오냐? 27번만 우리 시험에 나왔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뭐 때문에 나왔냐? 이것이 물권 변동에서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유치권에 나왔다. 유치권에서. 알겠죠? 유치권에서 뭐죠? 여기 봐봐.
유치권에 보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거다? 수급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합의했다가 누구 거다? 도급인 거죠? 그럼 수급인은 뭐를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물권 변동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잘 봐야 되겠죠? 자, 29번. 포괄적 유중이죠? 줄거. 거기다 써. 두 가지를 더 써. 뭐를 써야 돼? 합병, 또 상속. 알겠죠? 상속, 합벽, 포괄, 유중. 이것을 뭐란다? 187조죠. 알겠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여러분요, 30번을 보면 뭐냐면 이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형성권이 있다고 그랬죠? 형성권. 그러면 청구권에 관한 것은 청구권은 항상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는요,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돼.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따지잖아요. 그런데 제척기한은요, 뭐죠? 형성권을 뭐라 한다? 형성권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제척기간은 누가 한다? 법원이 어떻게? 직권으로 조사를 하죠. 알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청구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죠. 그럼 이행 판결을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형성권에 기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뭐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지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판결은 등기를 하지 않아. 그런데요, 소송 중에 형성권인데 소송 중에 뭐가 있으면 조정이 성립했다. 조정이란 말은 소송 중에 조정을 했단 말은 두 사람이 상호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소송 중에 조정을 했다 그러면 두 개. 그러니까 형성 판결 그러면 뭐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그럼 여기서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행 판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청구권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오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여기 봐봐. D가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 판결. 이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무슨 소송이라고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그럼요, 똑같은 것인데 여기는 또 뭐가 있죠? 여기 형성 판결에 형성권은 뭐가 있어? 공유물 뭐다? 분할 뭐가 있다? 청구권이죠? 뒤에가 비록 청구권의 말이 있지만 청구권이란 말이 있다가 할지라도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라든가 증감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하죠. 이것은 뒤에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분할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 앞에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형성판결에서 공유물 분할이란 말이 나와.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소송을 할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 그럼 뭐라고 한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라고 그래.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그래.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판결이 확정됐다고 그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D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 공유물 분할이란 말이 중요하죠. 여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뭐라고 읽어? 소송을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 얘기해?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 그럼 뭘 한다?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의 확정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D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 소유권 이전의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럼 무조건 다 뭐다? 그럼 다 뭐야? 그건 등기를 해야 돼. 막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가 이루어졌다. 화해조서 소유권에 관한 확인 판결이 있다. 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요, 형성권이 딱 하나다. 공유물 분할이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뭐가 이루어졌다?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다 뭐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소멸시효고 이걸 뭐라 한다? 제척기한이죠. 그런데 봐봐. 우리가 했었죠?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그야말로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뭐가 있어? 분할이라든가 증감이라든가 소멸이라든가 매수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려야 돼?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죠. 그런데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딱 하나가 예외죠.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청구권이면서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출소기간이라고 하죠. 출소기간에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몇 년의 출소기간이다? 1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청구권은 무조건 소멸시효야. 형성권은 무조건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 얘기가 있다.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놈은 청구권인데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이다. 청구권이면서 제척기간인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출소기간이라고 얘기한다. 그놈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30번을 보면 30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 이걸 뭐란다?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31번 법정이죠. 법정. 전적으로 법정이죠. 법정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죠. 법률의 규정을 뭐라고 그래? 187조죠. 뭐 없이? 등기 없이도 맨 끝에 권리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32번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 무허가고 뭐가 필요 없어. 아무튼 신축자는 무허가든지 뭐든지 관계없이 신축자는 187조에 의해서 무조건 뭐란다? 소유권을 등기 없이 주고 등기 없이 원시 취득하죠. 하지만 이를 뭐 할 때는 양도하는 경우 등기 없이 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없이 이전하면 어떻게 되죠? 187조는 뭐죠? 187조. 우리가 법률의 규정이죠. 187조는 뭐예요? 187조는 뭐를 할 때? 취득할 때는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죠. 그런데 뭐를 하려면 처분하려면 뭐를 해야 돼? 등기한 후에 해야죠. 등기한 후에. 그런데 처분할 때 등기 없이 처분해. 그럼 어떻게 돼? 물권적 효력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무슨 효력? 채권적 효력은 있어 없어? 있어. 채권적 효력은 뭐라고 그래? 계약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그러면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은 갑은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해. 갑은 신축했으니까. 그런데 갑이 이걸 을한테 팔고 싶어. 을한테 팔아가지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처분이죠. 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갑이 자기 앞으로 먼저 뭐를 하고 난 다음에 1번 갑의 앞에 등기하고 2번 을한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런데 지금 갑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을도 지금 여전히 미등기인 상태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갑하고 을에 있어 을은 물권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을한테로 다시 이전 등기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고 갑이 모든 소유를 을한테 줘가지고 을이 자기 앞으로 직접 무슨 등기하면 돼?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중과 생략 등기죠. 그렇게 하면 되긴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을은 갑 앞으로 등기해가 자기 앞으로 등기하든 그렇지 않고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든 관계없이 일단 을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알겠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설령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갑하고 을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알겠죠? 그런데 187조는 뭐냐면 등기 없이 처분하면 취득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처분자하고 매수인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을 보세요.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공유물 분할의 소 그럼 봐봐. 우리가 공유물 분할의 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봐봐. 공유물이죠? 분할이죠? 뭐라고 그랬어?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송이 뭐로 결정이 됐나 봐야지. 판결에 의해서 결정됐냐? 조정에 의해서 결정됐냐? 둘 중 하나로 구별해야죠. 판결에 의해서 결정됐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른 시험에도. 33번 보면 변리자 시험에 나온 건데요.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공유자에게 기속시키기로 하는 현물 분할을 내용하는 줄거 조정이 성립. 그러면요, 조정이 성립할 때 물권 변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란 말이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하나만 더 보죠. 34번은요. 합유 지분권자가 합유 지분을 포기하죠. 줄거 합유 지분을 포기. 그러면 이런 봐봐. 여러분 공시법 배웠죠? 이런 우리가 공유는 무슨 등기해야 돼? 공유는 무슨 등기해야 돼? 공유는 공유의 등기. 공유의 등기라고 또 무슨 등기해야 돼?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 지분 등기. 그래서 여러분 공유는 어떻게 하죠? 공유는 갑을 변이 각각 3분의 1이다. 그럼 뭐라고 그래? 공유자.
동요자 뭐라고 해요? 갑, 을, 병 이렇게. 이것을 공유의 등기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등기 해야 돼? 지분의 등기 해야 돼. 지분 등기를 뭐라 한다? 지분 3분의 1. 알죠?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이렇게.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지분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공유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 만약에 지분의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은 뭐한 걸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봐. 알겠죠? 그런데요, 합의는 지분이 있어 없어? 합의는 지분이 있죠? 합의는 뭐는 있으나? 합의는 뭐는 있으나? 지분은 있으나 지분 등기란 안 한다? 지분 등기하지 않는다. 무슨 등기한다? 합의자 전원의 이름으로만 등기를 해. 합의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해. 그러니까 지분이 얼마인지 모르지. 합의는. 알죠? 무슨 등기가 없어? 지분의 등기는 없어. 그런데 합의자가 뭐다? 합의자가 갑을병이야. 합의자가 갑을병이야. 그러면 이렇게 합의자 합의 등기만 한다고. 갑을병만. 알겠죠? 그런데 지금 병이 자기 집을 포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부에다가 포기의 등기를 해야죠. 그럼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이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으면 항상 제3자는 뭐만 차려본다? 등기부. 항상 제3자는 뭐를 기준으로? 등기부. 그러니까 병이 만약에 합의후 지분을 포기했는데 등기부에 등기가 말소 등기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병도 누구처럼 보인다? 합의자처럼 보인다.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런데 갑을병사에서는 누구만 합의자다? 갑하고 을하고만.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병도 누구처럼 보인다? 합의자처럼 보인다. 왜? 제3자란 말이 나오면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해. 자, 34번 보면 합의후 지분권자가 합의후 지분을 포기했어. 포기된 합의후 지분은 나머지 줄거 잔존 합의후 지분권자들에게 균분하여 귀속.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균분하여 귀속하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 합의후 지분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포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하고라고 가야 되는데 이 말이죠. 아직 등기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합의후 지분권을 포기한 자는 합의문을 조매는 제3자 이러면 제3자 동그라미 등기부 기준이죠. 아직 합의후 지분 등기 아직 이전 등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병의 등기가 아직 말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병도 여전히 누구처럼 보인다? 합의자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제3자에게 합의문의 반환을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보존행위라고 하는데 밑에 봐봐. 합의후 지분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줄고 가로 묶어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지분권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다른 합의후권자에게는 합의후 지분권자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지분권자로서 권리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럼 보존행위로서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보존행위에서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의 권리관계라 되어 있죠? 이것을요 하고요. 다음 시간에요. 등기를 일단 다 끝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